나는 이지돌이다. 특수국토정보국 SSES 소속 정직원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에 관련된 일을 한다. 아참, 이분은 우리 국의 최고 능력자이신 해리슨 국장님이다. 해리슨 국장님은 마지막 테스트까지 죽음의 코스로 만들어서 악명 높으신 분이다. 정직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과 험난한 테스트를 통과한 대한민국 1%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난 가족들에게까지 나의 직업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SSES는 국토교통부와 국정원 사이에 있는 특수한 부서로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전 세계의 특수공인중개사, 즉 슈퍼내추럴 에이전트들을 관리한다. 그들의 엄청난 능력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체 칩을 이식하여 딥러닝하는 방법과 나처럼 현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집과 땅, 영토의 불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방법이 있다. 지금 SSE가 중점 관리하는 대상은 페스티나 렌테. 건물의 심리를 읽는 전우선 박사, 페스티나 렌트.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손총 감정평가사, 페스티나 전 SSES 요원 렌테. 석천 선배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유명한 오덕훈 소장이 있다. 과연 내가 이들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 머그컵 어디서 찾았어? 아, 이거요? 안쪽 선반에 있던데요? 그 컵 2% 전임자가 사용했던 거야. 아, 그래요?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은 우리 측과 합의하에 독립했지. 전임자 어땠을 것 같아? 저야 모르죠. 뭐 아무런 정보도 힌트도 없잖아. 컵이 있잖아. 컵에요? 단서가 컵에 있나?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딱히 안 보이는데. 아마도 이분이라면 알 수 있을지도? 네? 사이코메트리. 물건과 공간의 한 지점에 손을 대면 해당 물건의 과거에 관한 정보가 보인다. 사람과 나이, 체질에 따라 상이하지만 되게 툭툭 끊긴 필름처럼 이미지가 보인다. 체질과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이코메트리의 능력은 하루에 2번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체력 소모가 극심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스페인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월 1회 사용으로 한정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도 사이코메트리 능력자가 존재한다. 그중 우리가 관리하는 1급 관리 대상은 표진형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에는 전혀 몰랐던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재산 분할 과정 중에 떡하니 나타난 집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속일 수가 있어.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변호사님, 이거 이혼 소송 과정에 있어서 저희에게 더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어쨌든 속였잖아요. 배신, 비트리얼. 이거 사기죄도 추가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를 추가하기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표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 신중하신 건 좋은데 좀 공격적일 필요가 있으셔.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검사의 경력은 워낙 짧아서 이게 경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습니다. 하루를 했어도 하루 더 안 한 것보단 낫죠.
저는 우리 남종현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승질나는 게 어떻게 된 게 그 왼수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문자랑 텍스 그리고 프린트한 편지로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선고 판결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죠. 대체 왜 그런데요? 글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놈이 숨겨놨던 거짓말이에요. 글쎄 부동산 가격이 결혼 당시 구입 가격보다 훨씬 올랐단 말이죠. 완전 수직 상승. 그랬더니 그 왼수가 구입 당시 가격을 주장하면서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댄단 말이에요. 평생 돈 거리더니 끝까지.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대상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는 사실심의 종결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점에 시가로 산정을 하게 되는지라 이게 좀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이라면 그 집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 감정평가사는 아닌데 말입니다. 뭐 원하신다면 감정평가사님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소개는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20열쇠를 어떻게 갖고 계시죠? 어떻게 구했는진 물어보진 마시고 어쨌든 제가 방문허가 한 거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도 있다고 하잖아요. 특별하다기보다는 부득이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이 지금이에요. 제가 수많은 전관 변호사들 제끼고 우리 표진영 변호사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네, 수임을 의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 특수한 능력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재판에선 증거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변호사님은 정말 어떤 물건이라도 손을 대면 과거가 다 영화처럼 쫙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드려도 못 믿는 얘기입니다. 난 믿어요. 내가 우리 변호사님 못 믿으면 세상 누굴 믿겠어요? 모든 물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일정 이상 축적되어야 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큰 변곡점을 주는 물건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보입니다. 와, 그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뭐 어려워요? 기본 동작 같은 거 막 있어요? 선천적인 것에 기인하는지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먼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엄마 날 너무 평범하게 나왔어. 요즘은 특별한 능력 하나쯤 다 있다던데. 그래서 표진영 변호사는 의뢰인 남정효의 남편 측 변호사를 다음 날 만난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면 되지. 굳이 만나서 해야 해? 선배님, 법정에서 나누는 대화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단어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협상은 불가능하죠. 협상이라... 표변. 우리 의뢰인이랑 합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전쟁으로 촉발시킨 건 표변 측 의뢰인이야. 알지? 네, 선배님.
선배님이야 저보다 당연히 경험도 많으시고 얼마 전까지는 거대로품의 파트너 변호사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소를 자신하시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데 왜? 이번 사건은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혹시 착수금 못 받았어? 표면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돈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인권 변호는 그만하라니까. 아니야. 선배님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선 마음 잡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다 대리하고 있잖아. 표변. 결혼 전 각 당사자들이 소유한 재산은 특유 재산이잖아. 원칙상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매물이었어.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명하는 판례가 있죠. 감소 방지도 우리 의뢰인이 열심히 아둥바둥 방어해서지. 근데 안 준다고 하지도 않았잖아. 결혼 전 부동산 가격 그대로 준다니까? 아니 선배님, 그때와 지금은 시세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언제까지나 현재에 맞춰야죠. 제 감정평가를 누차 요청드린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감정평가라. 그게 굳이 의미가 있으려나? 요즘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시세 파악이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리 협상은 좀 힘들 것 같고, 커피나 마시면서 대화 주제를 좀 바꿔 이어나가보는 건 어떨까? 무슨 주제로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특수한 능력과 돌연변이의 차이? 그리고 표진영 변호사가 항상 끼고 다니는 그 장갑의 진짜 이유? 네, 조금 전에 피고 측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합의의 여지가 일말 없군요. 없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 변호사 놈도 한통속이야. 관상부터 글렀어 아주. 원 변호사라고 했나? 그 여자가 공안 검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맞죠? 저도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 우리 표 변호사님은 예외죠. 그러면 대체 그 왼수 같은 놈은 어디에 짱 박혀 있대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원영 변호사님께서도 남편, 그러니까 의뢰인과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 팩스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네요. 아마 위치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는진 몰라도 누구랑 있는진 확실하겠네요. 그 망할 년. 그놈이 그년한테 홀랑 넘어가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니까요? 아, 열불나. 그 왼수 같은 놈 진짜. 진정하시고요. 내연녀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 좀 더 명료해지기 전까진 기록에 남을 여지가 있는 곳에는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아무튼 말씀하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그 집에 그놈 있으면 당장 연락 줘요. 오랫동안 가정집이 아닌 명품 전시관으로 활용되었다는 곳인데 사람의 흔적은 없지만 무언가 정돈된 실내.